안녕하십니까. 유해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AI넷이라는 신문을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오시면 하루에도 수십 개의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미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서 다 읽으시려면 좋기 1년은 걸릴 정도로 많은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의 미래학자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제품, 기술, 솔루션, 프로젝트 보고서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래 예측에서는 미래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타임라인.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2020년이니까 2021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2022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2023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거의 지금 한 2, 3년, 4, 5년이 남은 것은 대부분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에서 우리는 2025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완전히 문을 닫겠어요. 이렇게 발표한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확하죠. 그렇지만은 또 여기서 예측하는 정부에서 만약에 발표를 했더라도 그죠, 그게 연기되거나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은 또 새로운 더 좋은 기술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퓨처 타임라인 제가 2022년 23년을 지금 알려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한 3년 후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23년, 예측에서는요, 잘 보시면, 일단 2003년, 2023년에 뇌에 칩이 들어가요. 근데 이 예측보다 더 빨리 들어갔어요. 8월 28일 날, 이미 일론 머스크가 뉴럴 링크에서 더 링크라는 것을 내 정수리에다가 박아요. 내년에 FDA가 일반인도 승인을 해주는 이런 모양으로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환자에게는 인간에게도 돼지에는 이미 승인을 했죠. 치매 환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뇌질환 또 아니면은 간질 이런 환자들에게는 이미 칩을 넣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 것들 쭉 보겠습니다. 2022년에 인도가 최다 인구국이 된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2022년이면은 2년 남았는데 그죠? 사실 21년이니까 그죠? 1년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1년 후에는 인도가 최다 인구국이 된다. 지금 우리는 중국이 최다 인구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중국보다 인도는 더 출생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출생신고 안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022년이 되면 인구국이 된다. 최대 인구국이 되는데, 자, 인구 이퀄 국력이라고 합니다. 미래 예측에서는 인구 이퀄 국력. 인구가 많아야 뭐든지 많이 먹죠. 많이 사죠. 많이 입죠. 그래서 제조업들이 전부 다 인도로 막 몰려가고 있는 거가 그런 이유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좋아. 우리나라 사람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없어. 근데 제가요 82개 국가를 돌았습니다. 82개 국가. 특히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돌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공무원들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독일 여자고 시아버지는 저기 북구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 이쪽이에요. 전부 돌아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가장 좋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부. 정말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야.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그게 인간의 심리겠죠. 자꾸 우리나라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보이니까 우리나라가 중심처럼 보이는데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자기 나라가 그죠 최고라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머리가 좋다 그러고 그 중에서 주이시들이 그죠 특히 유대인들이 우리가 가장 머리가 좋아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안 믿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머리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건 믿어요. 자,
10만 명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 10명 하고, 인도 15억 중에서 10명 머리 좋은 거 하고 누가 더 머리가 좋겠어요? 당연하게 15억 중에서 10명 뽑은 게 머리가 더 좋아요. 죄송해요. 인구 이퀄 국력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최대 인구국이 된다라는 거고, 2022년이요. 2022년 독일이 원자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시작하는 해가 2022년이에요. 모든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는 중단시켜요. 유럽에서는 모든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시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지 프랑스만 아직까지, 프랑스도 이제, 중단은, 언제까지 중단한다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대부분 2040년이 되면 원자력 발전소는 없어요. 다 그냥 문을 닫아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세입니다. 이것은 대세요. 죄송해요.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 공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자, 이게 지금 독일입니다. 독일에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데 이놈들을 다 거의 없애겠다는 거죠.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미 결정된 거고. 자, 동북 회랑 고속열차 업그레이드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22년, 그죠? 전부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보다 하이퍼루프, 버진 하이퍼루프가 나왔어요. 버진 항공의 비행기 표보다 100분의 1 가격으로 하이퍼루프를 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회사는 망해. 이러면서 여기 자기 부상열차를 투자를 했어요. 버진항공에. 그죠? 리처드 브랜슨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파 월드컵 개최되는 것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고요. 중국이 2022년입니다. 중국이 최초의 우주정거장을 완공한다. 우주정거장 지금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뛰어들어야 2030년이 되면 우주에 위성이 꽉 차서 더 이상 쏠 데가 없다고 합니다. 우주정거장을 중국도 완공하고요. 제일 먼저 스푸트닉이 제일 먼저 올라갔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현재 ISS에서 국제 스페이스 스테이션을, 그죠? 국제 우주정거장을, 우주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나사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더 이상 오래 쓰지 못하고 이게 바꿔요. 28년인가 이렇게 바꿉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우주정거장을 설치하는데, 이미 중국이 2022년에 정거장을 완공합니다.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완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 이런 정도네, 그죠? 그 다음에 EU, 유럽에서도 우주정거장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고, quiet, supersonic transfer, 슈퍼소닉이요, 하이퍼소닉, 슈퍼소닉. 하이퍼소닉이 극초음속 비행기인데, 이건 초음속 비행기예요. 초음속, 그죠? 트랜스포트가, 아주 조용한 트랜스포트가 미국 도시에 테스트를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콩코드처럼 아주 조용한데, 이런 비행기가 이제 날아다닐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무기에, 그죠? 물 때문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거 참, 재미있는 역사예요. 물은 그죠? 강을 따라서 쭉 가는데, 강 주변에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도시를 이루었어요. 도시를 이루는데, 저기 이제, 윗동네라 그러죠. 물을 가지고 처음 물이 시작해서 내려가는 제일 위에 있는 국가는 가난해요, 항상. 그 밑에 있는 국가들이, 그죠? 부자가 되면서 국방력을 세게 가꿉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맨 위에 있는 국가가 댐으로 이렇게 물을 막아버리면, 그 다음에 강을 막아버리면, 겐지스 강도 그렇고요, 티그리스 강도 그렇고, 모든 강은요, 여러 나라 국가를 거쳐서 지나가요. 라인 강도 그렇고, 위에서 막아버리면 밑에 국가들은 그냥 목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국가들은 돈을 끌어가지고 국방력을 강화시켜가지고, 만약에 윗동네에 있는 국가가 댐을 만들어서 물을 안 흘려보내면
그 댐을 그죠 폭파시켜 가지고 물을 내려보내게 전쟁을 걸어요. 전쟁을. 그래서 물이 전쟁의 무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부족이 심각해진다는 거죠.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장량이 이제 더 이상 부족해진다 이런 거고요. 무인 드론 택시 두바이에서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론 택시가 운영을 하는데 정부에서 두바이에서 2017년에 나라도 좋아라고 이제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시범 운전을 하는 거예요. 시범 운전을 하고 2022년, 23년에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비행기가 그죠. 이것을 드론 택시, 에어 택시, 항공 택시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람이 없어요. 무인 택시예요. 이렇게 택시가 이제 날아다니는 거죠. 날아다니는 택시입니다. 날아다니는 비행기 또는 이렇게 드론 택시는 땅 위로 가는 자동차보다 10배로 빨라요. 기본적으로 10배로 빨라요. 그러니까 이거 타죠. 그리고 가격도 2억 3억 하다가 1억 하다가 뭐 지금 8천만 원까지 떨어지고요. 자동차 모는 것보다 드론 택시 하나 사가지고 모는 것이 훨씬 낫다. 2023년입니다. 블록체인의 전환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 나왔고요. 이 비트코인이 이제는 블록체인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은 투명성을 가져올 때 블록체인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익명성이라든가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 이런 것을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2023년이 되면 비트코인이 점점 더 굉장히 비싸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시진핑이 대통령직을 연장할 것이다. 2023년 이미 예측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초음속 제트기가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돼 있어요. 제트기, 초음속, 극초음속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형 공간에 측량 망원경에 외국인들은 굉장히 큰 비중을 둬요. 큰 망원경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다 또는 과학적으로 발전된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망원경인데 이런 것도 나오고요. 나사가 오리온 우주선을 첫 승무원 비행을 시킨다. 오리온 우주선에 첫 승무원 비행을 시킨다. 스페이스X가 이미 그죠 2020년에 4명을 태우고 ISS 그죠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이에요. 그죠 국제 우주선 우주소에 4명을 갖다가 태워다 줬어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승무원이 그냥 우주에 가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처럼 2020년만 22년, 23년만 해도요, 인간이 내 칩을 넣을 것이다. 그죠? 화성에 이미 잘 착륙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드론 택시가 운행한다. 라는 게 있고요. 독일에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죠. 외국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외국의 정책을 보면 유럽에서 뭐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죠? 멋지게 원자력 발전소 지어놓고 좋다 그러고 사용하다가 후쿠시마를 보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비용까지 이제 집어넣어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이 싸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에 그 엄청나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그 비용은 감가상각비에 넣지 않아서 굉장히 싼 거예요. 사실 그 비용을 집어넣었더니 독일이고 영국이고 모든 나라가 너무 비싸다. 일단 그죠? 에너지로서 원자력은 너무 비싸다라는 결론을 냈고요. 한번 사고가 나면 일본도 못 고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치겠어? 그러면은 그 많은 땅을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의 손해를 우리가 감수하느니 더 좋은 이런 방법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자라고 한 거죠. 에너지 태양광입니다. SWB 태양광 풍력 태양광이 제일 커요. 70% 풍력 10% 나머지 20%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저장고 이런 겁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해요. 감사합니다.